이번 시간은 1단원 마음을 열매의 첫 번째 시간으로 봄 오는 소리의 작사가가 봄 오는 소리의 가사를 어떤 마음으로 썼을지 생각해 보면서 가사를 먼저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 속의 꽃씨가 잠을 깨나 봐. 들마다 언덕마다 파란 숨결 소리에 포시시 눈을 뜨는 예쁜 꽃망울.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봄 오는 소리. 꿈꾸던 나무가 깨어나나 봐. 뿌리로 물을 깃는 고운 맥박 소리에 쏙쏙쏙 고개 드는 밭가의 냉이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봄 오는 소리. 가사를 쓴 작사가의 마음을 느껴보았다면 이번에는 곡을 쓴 작곡가의 마음도 느껴보도록 해봅시다. 땅 속의 꽃씨가 잠을 깨나 봐. 들마다 언덕마다 파란 숲결 소리에 포시시 눈을 뜨는 예쁜 꽃망울.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봄 오는 소리. 꿈꾸던 나무가 깨어나나 봐. 뿌리로 물을 깃는 고운 맥박 소리에 쏙쏙쏙 고개 드는 밭가의 냉이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봄 오는 소리. 그럼 오늘 배울 학습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음악 교과서 10쪽, 11쪽에 있는 내용을 배우기 전에 우선 12, 13쪽에 있는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음악 12쪽, 음악의 형식에서는 악곡을 통해 작은 세도막 형식과 두도막 형식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볼게요. 악곡을 이루는 구성 요소를 알아봅시다. 악곡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를 동기라고 해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한 마디, 두 마디, 이 두 마디를 동기라고 한다고 하네요. 두 개의 동기가 모여 악구가 되고요. 자, 동기 하나, 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것을 악구라고 표현한다고 하네요. 다시 한번 반복해 볼게요. 한 마디, 두 마디, 이 두 마디를 악곡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 동기라고 한대요. 그리고 이 동기가 두 개가 모였을 때 이것을 악구라고 한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악구가 두 개가 모이면 자, 여기 말주머니에 있는 말처럼 두 개의 악구가 모이면 악절이 된다고 하네요.
자, 오늘 좀 어려운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반복해 볼게요. 두 개의 마디가 모이면 동기가 되고, 동기가 두 개가 모이면 악구가 되고, 악구가 두 개가 모이면 악절이 된다고 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악절, 자, 여기 쓰여진 것처럼 악절 한 개로 이루어진 형식을 한도막 형식이라고 하고 보통 8마디로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자, 우리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8마디 맞네요. 자, 이렇게 8마디로 되어 있는 이 악곡을 한도막 형식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다시피 이 노래는 원곡의 일부를 수록한 거고요. 실제로는 이거보다 길다고 하네요. 자, 그럼 오늘 배운 새로운 용어 다시 한번 짚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동기, 악구, 악절, 한도막 형식. 자, 1번에서는 이렇게 악곡을 이루는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문제도 살펴볼게요. 가락의 흐름을 비교하며 작은 세도막 형식과 두도막 형식을 구별해 봅시다. 자, 지금 한 줄, 두 줄, 세 줄. 우리 방금 위에서 보았다시피 이렇게 악구 하나, 둘, 셋. 악구가 3개네요. 그런데 위에서는 이렇게 악구가 2개가 모였을 때 악절이라고 하고 이것을 한도막 형식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하나가 더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 쓰였듯이 악구 3개로 이루어진 형식 보통 12마디라고 하네요. 세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자, 이렇게 12마디로 이루어진 작은 세도막 형식 잠자리는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빈칸이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잠자리 날아다니다 장다리 꽃에 앉았다 이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은 완전히 개 이름이 다르죠. 그래서 첫 번째 악구를 A라고 한다면 두 번째 악구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B라고 쓰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악구는 A랑 비슷하지만 마지막 부분이 다르죠. 그래서 A랑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이어서 13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3쪽을 살펴보면 자, 우리가 이렇게 악구가 2개가 있는 경우에 악절이라고 표현하고 한도막 형식이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악구가 하나, 둘, 셋, 넷, 4개나 되네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 쓰였듯이 두도막 형식이라고 하고 악절 2개로 이루어진 형식 보통 16마디라고 하네요. 자,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자, 이렇게 16마디 악절 2개로 이루어진 형식을 두도막 형식이라고 하네요. 자,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여기 부분에 A, 대문자 A가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소문자 A, 그리고 빈칸이 있네요. 그 아래를 보니까 이번에는 대문자 B가 쓰여져 있고요. 2칸이 다 비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개 이름을 살펴볼까요? 자, 솔라솔미레도, 솔라솔미레도, 솔라솔미레도. 자, 여기 세 번째 악구만 다르고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악구가 개 이름이 비슷하네요. 자, 그런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여기 부분, 자, 세 번째 마디에서 조금 달라지네요. 그러면 첫 번째 이 부분 A 악구가 A라면 두 번째 악구는 A랑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다 해서 A
다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 악구는 첫 번째, 두 번째 악구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B라고 쓰면 되겠고요. 자, 네 번째 악구 솔라솔미레도 자, 여기 쭉 보면 자, 두 번째 여기 두 번째 악구와 비슷하네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A 다시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기러기 노래는 한 도막, 두 도막, 두 도막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우리가 여기 살펴보면 대문자 A, 대문자 B로 이렇게 살펴보았을 때 첫 번째 악구와 두 번째 악구는 비슷하기 때문에 소문자 A, 소문자 A 다시라고 표시를 했고요. 세 번째 악구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B라고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악구는 두 번째 악구와 비슷하기 때문에 다시 A 다시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잠자리는 첫 번째 악구를 소문자 A라고 봤을 때 두 번째 악구는 B, 세 번째 악구는 첫 번째 악구와 비슷하기 때문에 A 다시 이렇게 배웠죠. 그리고 기러기는 첫 번째 악구를 소문자 A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악구는 첫 번째 악구와 비슷하기 때문에 A 다시, 세 번째 악구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B, 소문자 B, 그리고 네 번째 악구는 다시 두 번째 악구와 비슷하기 때문에 A 다시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우리가 푼 게 맞는지 정답이 있네요. 자, 우리가 한 게 잘 맞는지 정답 90쪽 살펴보도록 해보세요. 자, 여기 말주머니 잠깐 볼게요. 가락의 흐름을 살펴보고 A와 가락과 리듬이 비슷하면 A 다시, A와 가락과 리듬이 다르면 B로 적어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응용 문제 3번 문제, 노래의 악보를 보고 작은 세도막 형식과 두도막 형식으로 구별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음악 공부를 해요 88쪽에 있는 허수아비 아저씨와 올챙이와 개구리 문제를 풀어보고 답을 맞춰보도록 해보세요. 이것은 각자 자기 힘으로 해보도록 하면 좋겠네요. 교과서 10, 11쪽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0쪽에 있는 봄 오는 소리 노래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악구라는 말을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봄 오는 소리가 몇 악구로 이루어졌는지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보다시피 봄 오는 소리는 총 4악구로 이루어져 있네요. 그리고 한 악절, 두 악절이기 때문에 두도막 형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부분만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MP라고 써져 있죠? 메조 피아노라고 읽고요. 뜻은 조금 여리게란 뜻이래요. 여기 아래에 MF라고 되어 있죠. 메조 포르테라고 읽고 뜻은 조금 세게라고 하네요. 그 옆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점점 벌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이 기호는 크레센도라고 읽고요. 뜻은 점점 세게예요. 그 아래에 자, F만 되어 있는 이 기호는 포르테라고 읽고 뜻은 세게입니다. 자, 앞에서는 점점 벌어졌지만 이제 점점 오므라드는 이 모양은 데크레센도라고 읽고요. 뜻은 점점 여리게라고 합니다. 교과서 11쪽에 있는 1번 문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해봐요. 첫 번째 문제, 여린내기의 특징을 살려 노래를 불러봅시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4분의 4박자일 경우에 한마디에 4박이 들어가는 게 보통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땅 할 부분에서 여기서 한 박, 그리고 마지막 봄 오는 소리 마지막 부분에서 여기서 3박이 들어가서
한 박과 세 박이 합쳐서 이렇게 네 박으로 되는 부분이 있네요. 첫 마디와 마지막 마디의 박을 합하면 갖춤마디가 된다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문제를 다시 살펴볼까요? 여린내기의 특징을 살리라고 하는데 여린내기가 뭘까요? 그 옆에 살펴보면 여린내기는 마디의 첫 박 외에 여린박에서 시작하는 것을 여린내기라고 합니다. 주로 못갖춘 마디의 앞곡에서 나타난다고 하네요. 자, 그럼 여린내기의 특징을 살려 노래를 불러봅시다. 자, 땅 속의 꽃씨가 부분 한번 따라 불러보세요. 그 다음에 봄 오는 소리. 파 같은 경우는 샵이 붙어 있죠? 그래서 검은 건반을 눌러요. 자, 봄 오는 소리까지 잘 따라서 불러보았나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샘여림의 변화를 살려 노래를 불러봅시다. 샘여림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배웠던 메조 피아노, 메조 포르테, 포르테 이렇게 조금 여리게, 조금 세게, 세게 부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점점 벌어지고 점점 오므라드는 크레센도, 데크레센도 이거를 신경 써서 노래를 부르라는 뜻이에요. 자, 이따 노래를 부를 때 참고해서 불러보도록 하시고요. 자, 세 번째, 바른 자세와 호흡으로 노래를 불러봅시다. 노래를 부를 때의 호흡 방법은 1. 배에 두 손을 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2. 숨을 충분히 들이마신 후 정확한 음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당근 표시되어 있는 곳을 보면 노래를 부를 때의 바른 자세는 양발을 자연스럽게 벌려 바닥에 디디고 가슴을 펴며 어깨에 힘을 뺍니다. 시선은 정면보다 조금 위쪽을 향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드디어 오늘 마지막 문제네요. 4. 모듬을 나누어 한 모듬은 노래를 부르고 다른 모듬은 자, 주황색 표시된 부분 아까 뒤에서 본다 그랬죠? 주황색 표시된 부분을 실로폰으로 연주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트레몰로라고 한 음을 양손으로 번갈아 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보통 실로폰에서 트레몰로 기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우리 이 피아노에서 트레몰로 어떤 느낌인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시죠. 자, 시. 자, 한 음을 양손으로. 자, 이런 느낌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교과서 11쪽에 있는 여린내기의 특징을 살리고 샘여림의 변화를 살리면서 바른 자세와 호흡으로 자, 우리 노래를 불러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나오는 영상에 맞춰서 노래를 불러보도록 해보세요. 오늘 수업도 수고 많으셨습니다.